보복이 우려된다. 뭐 이런 관측들 내놓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써야 된다.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네, 뭐 카디로프가 그런 얘기를 예. 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핵무기에는 이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구분하는 구분이 있습니다. 예. 이제 전략 핵무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전략 핵무기는 어떤 거죠? 전략 핵무기는 그 위력이 굉장히 크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운반체에 따라서 또 이 하나의 운반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 탄두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동시에 여러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죠. 사실은 그런 거 한 발을 쏘면은 이제 사실 도시 하나가 거의 쑥대밭이 되는 것들을 한 뭐 5개에서 20개 정도의 탄두를 담고 있는 운반체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천 기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. 지금 어쨌든 그런 이제 전략 핵 무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폭발력이 제한된 그 뭐 1킬로톤에서 한 15킬로톤 정도 수준의 약한 뭐 약하다고 해도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요. 예.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핵무기를 이 전쟁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. 이제 그 전제 뒤에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될 경우에 즉 지금 우리 영토라고 선언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토라고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은 러시아의 핵 우산 아래 이 새로운 영토도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예.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한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 한다라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 삼아서 그렇다면 저항을 하겠죠. 그리고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술 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공격력을 이제 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전술핵 사용 가능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최근에 요오드를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.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 요오드가 이제 우리가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그걸 막아주는 그런 네, 거잖아요. 방사능 흡수나 그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예. 이제 응급 약품 중에 하나죠, 요드가. 예. 근데 이제 정기적인 구매를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많은 양을 구매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추측과 함께 연계해서 이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지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망이 있잖아요. 근데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핵을 사용할 상황은 제 아닌 것으로 예. 러시아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문제는 전술 핵을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러시아가 전술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위협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4개주 그 편입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사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뭐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언급도 하긴 했거든요. 무슨 얘기가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좀 마무리를 한다면 예. 조금 요런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스러운 공격으로 우리 영토, 새로 편입된 영토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포기할 수 없는 의지에 서방에서 무기가 어떤 종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추가 지원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? 근데 그 무기 지원이 상당한 정도의 공격력을 가진 무기들을 지원해서 이제 이 추가되어진 영토를 포함해서 러시아 본토까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.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수복하기 위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라서 사실은 전술핵 사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.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는
이제 그 러시아 측의 나름대로의 그 노력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왜냐하면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핵이라고 하는 이 금단의 열매를, 그리고 또 자꾸 얘기하죠. 푸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다. 예.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도 그렇게 양국이 합의를 해서 잘 풀었고, 그래서 이 핵 위협까지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한편에선 깔면서 더 이상 우리 영토, 새롭게 편입된 영토를 이제 너희들이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. 네.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. 예.